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밤과 낮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전국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또 분개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게 막 돌아가니까 많은 걱정을 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현재 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제 탄핵 정부를 가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잘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걱정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오늘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또 외환시장도 그렇고 정말 패닉 상태가 막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는 주가대로 폭락하고 또 원달러 환율은 또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앞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의미가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는 무려 2.3% 빠졌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4.4%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그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크게 빠졌다가 그 다음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이러면서 이게 뭐 주가 지수가 막 그 전 세계적으로 막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가 이제 2021년 중반 정도 가면 이게 한 3,250선을 훌쩍 뛰어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또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다시 또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게 올해 들어서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코스피 지수는 이게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많이 이게 빠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23년 10월 1일 이후에는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색깔이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3년 10월 1일인데요. 그 이후에 지금 최저치까지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보면 실제 더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코스닥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2021년 3월에 보시면 여기 지금 최저치가 지금 한 600선 아래 한 500, 한 50선까지 가 있었는데 이게 한때 이것도 굉장히 뭐 천을 넘었을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거의 뭐 절반 근처까지 이렇게 막 빠졌어요. 그래서 627선까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이 정도면 이거 2020년 3월 이후에 2020년 이 3월 이후에 정말 최저치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완전 패닉 상태잖아요. 그때 주가 지수 빠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딱 일주일 전에 그 우리 갑작스러운 그 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에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드린 건데요. 코스피는 여기 한 4% 가까이 빠졌고 코스닥은 한 8%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주가 지수는 뭐 유로스톡스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대만 각권이라든가 니케이 상해종합까지 포함해서 S&P 500까지 전부 다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많이 빠졌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 혼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우리 또 장기적으로 봐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지난 1개월간이에요. 1개월이라는 건 딱 그 또 한 달 전에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죠. 그 현재 차기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부터 따지면 또 다시 1개월 동안 보면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만 지금 코스피도 이게 한 8% 빠졌고 코스닥은 무려 한 16% 정도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빠졌는데 유로스탁스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니케이 상해종합 대만각권 모두 다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니케이라든가 상해주가 대만 각권도 약간 빠지긴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빠진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이제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관세 폭탄을 막 때리게 되니까 뭐 일본, 중국 또 대만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YT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또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만 또 빠졌어요. 여기 나스닥 뭐 30% 이상 상승했고 대만 각권도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고 S&P 500도 한 28% 상승했고 니케이도 상승했고 상해 종합까지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뭐 미국과의 어떤 뭐 무역 전쟁이라든가 기술 전쟁 때문에 많은 견제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더군다나 뭐 그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 15%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지금 코스닥도 지금 한 2% 빠졌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8% 이렇게 막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또 사실은 지난 3년간을 놓고 봐도 이게 다른 지수는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많이 빠졌고 상해종합도 약간 빠졌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게 무슨 일주일 동안의 뭐 정치적인 어떤 격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을 봐도 그렇고 올 1년 동안 봐도 그렇고 지난 3년 동안 봐도 우리나라 뭐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그런 문제다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주식시장에는 우리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이제 한국인 내국인 투자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내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요즘에는 쉽게 이게 사실 클릭 몇 번만 하면 돈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 지수가 빠진다는 것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환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이게 개장하자마자 이게 막 튀어 올라서 이게 1415년 15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1436원까지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왔다 하는 거죠. 이 정도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이게 이제 오늘 상황인데 지난 일주일 상황을 또 다시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그럼 일주일 상황이면 여기 지금 막 치어 올랐잖아요. 이제 1439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밤에는 이게 1444원까지도 막 치솟아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종가 기준으로 따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다른 트레이딩 이카노믹스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그런 다음에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여기 보면 계속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1436원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거 탄핵 정국 이전에 그러니까 그 소위 비상계엄이 막 선포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막 환율이 폭등하던 시기 정도까지 지금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보면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벌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보시면 이게 어때요? 계속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굳이 뭐 이걸 또 구분해서 단기 사이클로 본다면 지난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좀 높아지는 듯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다시 또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막 정말 그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좀 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맨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바로 지금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환율이 한번 크게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금방 또 내려오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할 때가 언제였느냐면 여기 1997년 하반기에 갑자기 그 원 달러 환율이 막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과 현재 상황이 상당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지금 요때 1997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계속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97년 당시에 한번 보세요. 97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거 보시면 초에 97년 1월 때 이게 얼마냐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845원 정도였어요. 845원. 이게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면 이게 97년 10월 말까지 11월 초 돼야지만 이게 1,000원 근처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순되니까 이게 1,200원대로 가고 이게 12월 까지 가서 이제 뭐 이거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거의 뭐 바닥을 나고 있어. 그런데 그때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 상황인데 그러다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12월 들어서 가지고 환율이 막 폭등하고 그래서 이게 1900
50원까지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요. 거의 2,000원까지도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50원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막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기초체력이 계속 나빠서 계속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10월부터 이렇게 또 계속 또 더군다나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그 비상계엄과 이제 코로나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정국이 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게 막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 치솟아 오르는 게 이 1997년 마지막 그 11월, 12월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많은 그런 뭐 IB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점치고 또 그래서 내년 또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달러 환율도 뭐 굉장히 치솟을 수 있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이게 뭐 2%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은 더 낮아질 거다. 한국은행은 뭐 1.9%고 후년은 1.8%라는데 제가 볼 때는 1.5%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실제 보니까 뭐 노무라 증권이 최근에 그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되면 뭐 1,5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1,500원이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게 1,500원대를 돌파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요. 내년 또 성장률도 1.5%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골드만삭스의 그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있는 권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2006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하고 2017년 탄핵 때하고 그때의 경제 성장률 또 그때의 주가 지수, 그때의 환율 뭐 이런 것을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비교하면서 그때도 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침 또 이 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2006년 당시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호황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비교적 이런 어떤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그 미미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2016년에도 그 당시 굉장히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또 그때 한참 상승기였고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가 현재 상황은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 인구 구조가 지금 너무 인구 고령화가 너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더군다나 가계부채는 또 가계부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GDP 대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가계소득 대비로도 제일 높은 수준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또 막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더더군다나 너무나 빚이 많은 상태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체력이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대외적으로는 또 이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관세 전쟁 또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경쟁이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정말 직경탄을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말 예전과 정말 다르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다시 1997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연초부터 계속 상황이 나빴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건설 경기부터 시작해서 건설 회사가 여러 가지 부도 상황이 막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제2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뭐 부실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억지로 지금 붙들어 매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갈 수도 있다. 더 97년과 비슷하게 대기업이 막 연쇄 부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실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이제 뭐 타이바토화가 뭐 7월 2일부터 뭐 이게 폭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동남아의 외환 위기가 막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9월부터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보시면 여기 9월에 보시면 9월 29일 그때 이제 환율이 막 1일 그때는 변동폭 상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돌파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환율 시장이 이제 일시 정지되는 그러한 사이드 브렉도 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그랬는데 여기 정말 황당한 거는 뭐냐면 이 S&P사라든가 무디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게 소위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그러한 회사들인데요. 그때까지도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가요. 신용평가가 여기 더블 A예요, 더블 A.
더블 A면 얼마나 좋으냐면 투자 적격이에요. 투자 적격.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처음 하향 조정했는데 그래도 A 플러스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언제 떨어뜨리냐면 11월 25일 이때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IMF한테 구조금융을 이제 신청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가서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A1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국제 뭐 신용평가사가 뭐 지금 아직도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더블 A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 투자 적격이니까 문제가 없어.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뒷북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현재 상황이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 외환위기 겪게 된 것이 이제 환율을 갖다가 당시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00 한 45원 정도부터 시작했다가 이게 1950원까지 갔다고 했는데요. 이거 갖다 계속 환율을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초기 한 250억 달러 정도 환율이 그 외환 보유고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 계속 탕진을 한 거예요. 그 시장에 계속 달러를 공급하다가 나중에 한 20억 달러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해서 이제 그 IMF 구제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10월 정도엔 4,692억 달러까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자료가 4,154억 달러까지 이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제 계속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더 방어하면서 더 많이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그 정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뭐 9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GDP 대비로 보면 이게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IMF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권장하는 것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또 홍콩보다도 홍콩 110%나 되고요. 대만도 한 75%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상태,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굉장히 다른 것이 이제는 우리가 무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식이라든가 채권 투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서 그걸 대비한 사실 외환 보유고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너무 적은 상태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순식간에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동아일보에 제가 신문을 그 실론을 하나 보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밤 이게 아마 이제 게재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이 내우 외환 겹친 한국 경제. 그래서 자금 이탈 막아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외국 투자 자금 그리고 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그야말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이게 뱅크런이 되는 거다 이게 국내에서만 뱅크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이런 뱅크런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 굉장한 그러한 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왜 97년 외환위기 당시도 이게 국내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는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경제를 바로 살렸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가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정치도 바로 세우고 경제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정말 답이 없는데 정말 각자 도생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국가를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 국민 경제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희생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기회에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나는 지금 뭐 이제는 거의 주식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거야. 아니면 집값도 지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지금 집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그런 폭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7년 상황이 딱 그랬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산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제가 뭐 사실은 뭐 지금 신문에는 외국으로 우리나라 투자 자금 빠져나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개인한테는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사실은 여러분 그 자산을 너무 그 우리 원화 자산으로만 다 모아갖고 계시지 말고 달러 자산으로도 약간 옮겨놓을 수 있으면 옮겨놓는 것도 사실 좋겠다 이렇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슬기롭게 잘 정말 역경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로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